자, 먼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는 우리 확정급여형 상품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기여형은 그냥 납부하고 회계도 비용 처리하고 세법도 인정하고 관계 끝이에요. 정말 단면적으로 보면 제일 깔끔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확정급여형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직원들의 퇴직금 추계액도 같이 산정을 해서 맞춰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우리가 먼저 정할 거예요. 그럼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 같은 경우엔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죠. 그런데 세법에서 신고 조정으로 우리가 송금 산입하는 걸 허용해 주겠다는 거니까, 그럼 허용한다는 거지 강제 조정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출장경비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도를 꼭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한도는 결론적으로는 추계액이 한도예요. 그럼 추계액 범위 내에서는 납부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 추계액에서도 우리는 과거에 퇴직급여 총당 부채만 설정하고 있는 게 있겠죠. 그 시인했던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기 납부하는 거에 한도에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추계액은 그 회사에서 계산한 우리 퇴직급여 추계액하고 급여 가지고 계산한,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우리 시험에서는 범수리적 판단에 근거에 의한 우리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표현하죠. 그 두 개 중에 큰 금액이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길쭉하게 있는 얘는 퇴직급여 총당 부채에 대한 이야기인데, 회사가 퇴직급여 총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과거에 안 했고 지금도 안 한다고 하면 여기를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으면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언급이 없다는 거는 부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부정하지 않으면 긍정으로 보고 일단 다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다란 말 없으면 있는데 문제에서 안 주면 장부 줘야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조회까지도 하지 말고 아무 짓도 하지 마라는 거는 명시를 꼭 하고 있어요. 하지 마라, 안 한다, 이런 말을 쓸 거니까. 그럼 우리 퇴직급여 총당 부채에 기말 잔액이 있으면 쓸 거고, 그리고 이 중에서 단기말 부인 누객이 있으면 쓰게 될 거죠. 자, 그럼 어제 우리 기출문제 푼 것 중에 마지막 거에서 얘 추인한 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근데 우리 반에 아무도 저한테 질문 안 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어제 퇴직급여 충당금에 이거에 기초가 3천만 원이 있었죠. 3천만 원. 어제 문제가 그랬었어요. 66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667페이지에. 근데 여기에서 단기 지급한 게 2천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기초 중에서 부인액이 6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급한 2천만 원이 전액 퇴직 급여 충당금하고 상계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퇴직연금 수령한 게 400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안 했다라고 표현한 거는 뭐냐면, 자,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에서는 그 저와 같이 처음 했을 때에 제가 이런 표현 썼죠. 기초가 3천이고 부인액이 600이면 2,400만 원이 시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급을 2천만 원 했으면 부인한 거 땡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 그죠? 근데 지금 400만 원 추인했잖아요. 그 400만 원을 왜 추인을 하게 되냐면, 어제 제가 얘 퇴직연금
납부한 거하고 퇴직급여 총당 부채하고 같이 연결된 분기에 납부한 거 했던 거는 기억나시죠? 납부할 때 그렇게 분기했잖아. 그러면 이 퇴직연금 수령은 옛날 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직원 것만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했던 부분을 추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선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2천 중에서 400만 원은 과거에 설정했던 모습을 그대로 추인시켜 줘야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1600 가지고 그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00만 원은 추인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영향을 안 미치게 된 거였어요. 그냥 2천만 원 가지고 여기서 먼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퇴직연금 수령하는 건 그 당사자하고 1대1 매칭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랑 같이 상계됐다는 건 납부할 때에 400만 원이 같이 처리가 되었으니까 같이 이걸 전부 다 2천만 원 다 처리했는데 400을 줄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00만 원만 퇴직급여 총당 부채 부인했던 걸 추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상관없는 부인액은 원래 200이었던 거고 얘 설정하면서 400이 더 부인이 들어갔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얘가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부인액이 기초가 있는데 올해 우리가 추인한 게 있으면 줄여야 되겠죠. 방금 말한 것처럼. 그리고 만약에 올해 설정한 게 있다면 또 부인액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더한 금액을 단기말 부인 누계에게 쓰는 거예요. 초창기에 나올 때는 그렇게 나눠서 좀 잘 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다들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데 포인트를 주고 싶은지 그냥 기말 금액을 주기도 하는데, 기초 금액을 주면 다른 옵션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네들 작성을 하면 지금 우리 책대로 하면 제가 방금 지웠으니까 1억 9,800이 되고, 장부상 기말 잔액을 안 주면 잔액 조회해서 1억 5,820만 원을 확인해서 여기에 1억 5,820만 원을 써주고, 그리고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주고 있죠. 이게 우리 앞서식의 기초하고 단기 부인액 회사 계산액 합계였죠. 그럼 1억 420만 원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네오박스 1번에 쓰는 거는 지금 글자 보시면 우리가 송금이다, 신고 조정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법인세법하고 관계 있다는 느낌 드시죠? 그럼 이런 글자 있는 여기는 세법이 생각하는 거고, 위쪽에 있는 연금 예치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애들은 장부상의 잔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장부상의 잔액에서 문제에서 주는 게 항상 우선인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사실 일치했어요. 그래서 일치했기 때문에 이 금액들을 그대로 보고 기초가 기초가 될 거고, 해약한 게 감소죠. 직원이 그만뒀기 때문에. 그래서 500이 감소가 해약이 될 거고, 납부한 만큼 이 계정 과목이 증가할 거니까 1,000만 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퇴직급여 총당 부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만지다 보니까 295번 외워요. 근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많이 당황을 해요. 왜냐면 얘는 뒤늦게 만든 투자자산이라서 184번 쓸 때도 있고 186번 쓰는 것도 있고 188번 쓰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색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 금액은 장부에 있는 금액을 보고 우리가 써주는 거고, 자, 그럼 우리 14번에는 전기 말까지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한 건데 이건 꼭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 아니니까 회사가 했다 안 했다는 우리가 문제에서 꼭 확인하고 여기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전액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안 한 부분은 올해 더 할 수 있는 거거든. 지금 하나도 안 했다라고 되니까 올해 납부한 거하고 우리 기초 있는 거하고 전부 다 송금 산입 가능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송금 산입한 양만큼 빼고 이제 올해 송금 산입 가능한 금액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얼마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얘도 유보인데 송금 산입이니까 차감 조정 유보로 해서 그냥 금액을 마이너스로 줄 때도 있어요. 뒤에 부의 표시에 유보라고 안 줬고 그냥 정기 자적을표에 마이너스 얼마 잔액이 있다라고 알려주면 얘 마이너스는 차감 조정 유보를 말하는구나. 어제 자적을표 보면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죠. 그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거에 습관 드는 거예요. 우리 그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서도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일반적으로 없거든. 그래서 장난친다고 있다 한번 적어서 사람들 실수 만들고, 얘도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이 금액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은 누군지 말씀 못, 우리 학원 선생님 아니에요. 근데 이 금액을 여기 쓰는 거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을 만큼 그래요. 제가 아니라고 알려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인데 나이가 많으셔서 자기가 그럴 때가 있어, 그렇게 가르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는 아닌 때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했다라는 걸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그럼 이 금액은 우리 스마트A에는 안 들어왔었죠, 자동으로. 그래서 보고 입력을 하시는데, 이 해약액이 과거에 신고조정으로 전부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해약액만큼 추인하는 건 또 과거에 우리가 그 송금 산입했던 그 금액에서 쌓여 있는 대로 순서대로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 추인해 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위에 조정 등록에는 얘 금액이 안 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쓰셔야 되고, 직접 입력한다면 같은 글자를 쓰는데 제가 이 얘네들 선택하는 게 K랩에서는 같은 애라는 거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적을표에서 같은 라인이 생겼다는 건 같은 애의 연결선상이고 추인되는 거라고 컴퓨터 자기들이 표시를 해둔 거였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처리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 이 조정금액, 자, 이 금액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금액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금액 가지고 우리는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름은 다 되네. 자, 5억이라고 제가 많이 썼더니 여기에는 5억 다 되는 것처럼 적혀 있잖아. 근데 한도 계산하니까 이 금액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도 초과해서 납부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 조정 금액 보고 세무 조정하시라고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계속 이 금액이 일치하다 보니까 이걸로 오해할 수도 있죠. 내가 작성하던 라인이니까. 근데 얘가 아니고 이 금액이 한도 계산한 조정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어제 이렇게 작성한 게 끝이고, 다음 퇴직급여 충당, 죄송해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에 가서,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탭은, 자, 우리 교재 462페이지에 자, 첫 번째 탭은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대손 회계 처리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쓰는 탭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는 우리가 뭐가 많은 이거 누르면 돼요. 그냥 누르면 모질할까 봐 한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먼저 회계 장부에 대손 처리한 내용들 있죠. 회계 처리한 거. 근데 소멸시효 완성인데 회계 처리했다는 말 없으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회계 처리한 것만 쓰는 거야. 회계 장부상에. 그럼 회계 장부에 쓰면서 대손 당한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만 원 대손 당했는데 회계 처리는 99,000원 했대. 그럼 99,000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계 장부에 기록한 대손 회계 처리한 내역을 쓰는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을 쓴 것 중에서 우리가 대손 회계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 처리했냐, 대손 상각비나 기타 대손 상각비 처리했냐, 이걸 구분을 먼저 하고, 그럼 이 구분은 문제에서 알려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대놓고 여기 있을 거야 라는 의사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도 보면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상각비 말 안 해주는 것들 있죠. 여기 원장 조회를 들어가서 보면 꼭 한 개 이상은 대손 충당금과 대손 상각비를 섞어서 썼어요. 그럼 조회 안 하면
여기서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해주면 뭐 문제가 더 메인이기 때문에 장부를 전 등한시해요. 문제에서 말을 해주면. 근데 안 해줄 때는 꼭 확인하시고, 그럼 여기에 쓴 거를 먼저 정리를 한 후에 우리 법인세법의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시인한다, 시인하지 않는다, 시인한다, 시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두 개를 같이 대손 처리한 건데 부도였다면 비만 기록은 대손 삼각비 쪽에서 1,000원을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럼 이 1,000원에 대한 것도 부도에 대해서 두는 거니까 어음이나 수표만 생각하지 마시고 외상 매출금도 부도가 나면 우리는 1,000원을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부도가 아니면 비만 기록을 남겨놓는 거 아니니까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부도만 꼭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쓴 것만큼 우리는 세무조정이 부인에게 들어가 있는 건 다 세무조정이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우리가 대손 회계 처리한 금액은 세법은 대손 충당금도 비용 처리한 거고 대손 상각비도 비용 처리한 거예요. 전개 비용 처리한 거 이번에 쓴 거고, 얘는 단계 비용 처리한 거 이번에 그냥 단기로 들어간 거 비용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럼 이제 이번 자료로 와서는 이제 이야기가 채권 금액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되죠. 그럼 목표는 세법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단기에 설정하는 한도를 계산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그걸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잔액 가지고 세법이 생각하는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의 잔액까지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계정 과목을 보면 시험 때에 불러오게 하면 전부 다 불러와줘요. 지금 이 금액이 우리 책 답안지에 있는 그 숫자죠. 그런데 문제에서 뭘 잘못 썼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1,700 얼마로 바뀌어서 지금 그걸로 써서 우리 그때 다르게 나온 건데, 근데 불러오기 했을 때 채권이 이만큼 있지만 사실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인정하는 거에 대한 걸 명시를 해주면 더 명확할 건데, 시험에서는 말 안 하고 우리 기본 예제처럼 넌지시 그냥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으로 알려줄 거예요. 그럼 얘만 가지고 설정할 거라는 거야. 그럼 시험에서 만약에 얘 쓴다 그러면 불러오면 사실 잘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면 안 쓰는 거는 F5번 눌러가지고 지워져요. 옛날에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비효율적이더라고. 그리고 문제가 메인인데 굳이 지금 이 4개밖에 안 나오죠. 저는 한번 열었더니 5개, 6개 나오더라고. 그래서 괜히 더 불편하기만 하기 때문에 잘 안 하고 그냥 직접 쓰는 건데, 자 여기는 자 우리 기초예요, 기말이에요? 기말 잔액이에요. 단기말. 왜냐면 올해 대손 충당금 설정할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 그럼 단기말 잔액이 있어야 되죠. 근데 시험에서 기초 잔액도 주고 기말 잔액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헷갈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초 잔액 주는 건 대손 실적률 구하라고 주는 거예요. 주는 거는. 그런데 그걸 여기에서 생각하면서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손 실적률 계산할 때 기초 잔액 활용하라고 주는 건데, 그럼 여기는 올해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한도니까 올해 기말인데 여기는 회계장부상 채권 잔액인 거고,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 만들기 위해서 넘어갈 건데, 올해 이전에 만약에 대손 당했던 걸 부인한 게 있었다면 여기에 금액을 써서 더해줘야 되겠죠. 채권 줄이지 말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았으면 쓰는 거예요. 해소가 됐다면 안 쓸 건데, 만약에 해소가 됐다면 세무조정이 들어갈 거예요. 추인해 주는 거. 부인했던 거 추인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세무조정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대손금 부인 전개 처리했던 거 올해 그게 대손 요건이 충족되었으면 추인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잔액도 세법도 줄여줬으니까 여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하는 세무조정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금액을 쓰거나 둘 중 하나가 전기 거 있으면 등장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무조건 플러스만 들어올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소멸시효 완성되어서 신고 조정을 한 거예요. 전년도에. 그럼 그것 추이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추인이 되는 건데 우리 회사가 회계 처리를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회계장부에는 그 채권을 안 줄인 거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로 쓸 거예요. 이해가시죠? 오늘 기출문제로 다 볼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럼 자, 이건 전기 이야기고 이제 얘가 올해 거 이야기죠. 그러면 단기에 지금 여기에서 부인한 것가 당연히 여기에 들어올 거고 계정 과목에 맞춰서 그리고 방금처럼 세법이 못 받는다라고 말한 소멸시효 완성이 있다면 뺄 거예요. 그 금액들은 여기에 순액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부인된 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소멸시효 완성된 거 회계 처리 안 한 게 150만 원이면 여기 50만 원 빼라고 해야 될 거잖아요. 세법은 채권 잔액을 150 줄이라고 그랬고 근데 위에서 우리가 줄이면 안 될 거 줄인 게 100만 원이니까 순액으로 50만 줄이면 되겠죠. 세법은 얘 구분도 관심 없잖아. 이 합계만 맞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순액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세법이 생각하는 채권 잔액이 들어오고 그럼 여기에서 세법상의 채권 기말 잔액을 대손 충당금 설정할 채권 잔액으로 만들기 때문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이라고 적혀 있죠. 알고 보면 글자 다 잘 적어놨죠. 그럼 할인 배서 특수채권 참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에는 이런 글자 안 적혀서 서식이 없으니까. 그럼 할인이나 배서나 특수관계자에 관련된 채권은 당연히 빼는 거고 그거 말고도 대손세액 공제받은 우리 매출세액 그리고 우리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기로 한 우리 외상매출금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 매출세액이다라고 적혀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계속 이상하게 매출세액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럼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건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이에요. 그럼 이제 이 금액 가지고 대손충당금 이제 한도 계산하기 위한 채권으로 쓸 건데 그럼 우리 실적률을 계산을 해야 되죠. 문제에서 말해주면 그대로 쓰고 말 안 해주면 알아서 계산해서 선택하고 그럼 시험에서는 우리를 실망 안 시키고 말 안 해준 거는 보면 실적률이 더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아래쪽에 한도 초과 세무조정 금액이 다 틀릴 수밖에 없게 나올 거예요. 그럼 실적률 계산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기말 채권 잔액의 단기 대손 실적률인데 다 세법상의 그 장부 금액들이고 세법이 생각하는 대손 그 발생 금액이기 때문에 그럼 정기말 금액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정기말 거는 올해 기초의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 구할 때도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을 하니까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의 기초 금액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얘는 회계상의 금액이죠. 그럼 세법상의 금액을 할 거면 정기 거 아직 남아 있다면 해소가 안 됐으면 여기에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금액은 세법은 줄이지 말라고 할 거나 줄여라는 금액이었겠죠.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금액을 여기 회계장부상의 기초금액하고 가감해야 분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래에 나눠줄 금액. 그리고 분자는 여기에 신한 금액이 들어오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줄이는 게 있다면 직접 줄인 게 있다면 우리가 회계 처리 안 했는데 세법이 대손 발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처리했다는 건 세법이 지금 줄여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는 안 적혀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게 세법이 생각하는 대손 발생 금액이죠. 그럼 그걸로 대손 실적률을 계산해서 높은 걸 쓸 거고 자 우리 장부상의 대손 충당금 금액은 기초하고 단기 증가한 금액 설정한 금액만 쓰는 거지 감소나 기말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잔액 그리고 우리 회사 계상액이라고 주거나 설정액 있으면 그 금액을 쓸 건데 우리 장부에서 보면 여기에 이 기초금액 설정하려고 하는 거 2개 하고 그리고 단기에 증가한 거 2개를
여기에 써줄 건데, 자, 지금 제가 예를 쓰는 건 주로 외상매출금 받으럼이라고 예를 보고 쓴 거예요. 만약에 외상매출금 미수금이라고 적혀 있었으면 미수금은 120번이기 때문에 121번까지 해서 다 같이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장기대여금이라 그러면 장기대여금 범위까지 다 열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채권만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채권만 가지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얘 둘만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받으럼 있는데 외상매출금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문제만 가지고 갈 때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회사는 설정한 게 기말에 설정한 금액하고 그리고 얼마 보충한 금액하고 합친 게 회사 계상이익이겠죠. 그러면 이 한도하고 얘 둘의 차이가 한도 초과가 나올 건데, 이 보충액이 우리 기초에서 올해 대손 처리한 금액, 대손 충당금 처리한 금액을 뺀 금액이 충당금 잔액이 되겠죠. 그럼 이만큼을 채워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 쓰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8번에서 11번을 빼라 그랬어요. 그러면 12번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15번의 경우에는 충당금 기초 중에서 전기말에 부인한 거 있는데, 전기말 부인한 거 대손을 부인한 게 아니라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나서 부인된 거, 얘는 차기의 무조건 자동 추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이 추인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금액이 들어와 있으면 얘네들 산정을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면 여기 마이너스 1000만 원. 어제 230이었나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30 이렇게 나오도록 정확하게 얘 값을 잡아주시면 끝나요. 그럼 우리가 세무 조정하는 거는 여기 부인한 금액들 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금 그 회계 처리 안 했는데 대손으로 생각하는 거 있으면 조정할 거고, 혹은 과거에 부인한 거 있었는데 올해 요건을 충족한 거 있다면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잖아. 하지만 조정은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한도 초과가 난 게 있으면 한도 초과액 조정해 줄 거고, 그리고 전기에 한도 초과 난 게 있으면 이것도 추인해 주는 조정해 줄 거예요. 그럼 조정은 뭐 다양하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죠. 일반적으로는 한도 초과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어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에서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쉬었다가 기출문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에서 기출문제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